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패사디나의 한 주택가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주택가를 무대로 40여 발의 총격을 발사하면서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는데요. 범행의 배경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에 평온함을 깬 한 발의 총성. 용의자와 언쟁을 벌이던 7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도망치던 여성은 총격을 받아 마당 앞에 쓰러졌고 지나가다 쓰러진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청년도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이웃집으로 피신했고 이 과정에서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일대에는 탄흔과 탄피들이 어지럽게 널렸고 경찰차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5 victims were shot, 3 were murdered, and 2 received moderate injuries. He was later transported to the Los Angeles County Jail, where he currently remains. 당시 용의자는 총격 살해 직후 911에 전화를 해 살해 사실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11 교환원은 대치 중인 경찰의 입장을 전하며 차분히 협상에 나섰고 이후 용의자는 90분 만에 투항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한 발의 대응 사격도 없었으며 당시 전화 녹취를 공개하고 차분하게 체포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y want you to come out with your hands up and they don't want you to get hurt. They just said that too. I heard them tell you that. 용의자와 집안에서 숨진 70대 남성은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였으며 용의자와 함께 살던 여성은 집주인과 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둘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집주인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찾아왔던 것으로 증언했습니다. Like a dispute with the tenant and the owner because they were arguing. 체포된 용의자는 올해 44살의 존 스미스로 알려졌으며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깨끗한 신분이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핸드건과 반자동 소총, 사냥용 라이플 3정은 모두 용의자가 합법적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shooting is another example of the senseless gun violence affecting communities around the nation. To the list of Sandy Hook, Stockton, Columbine, Virginia Tech, and Isla Vista, we now add Pasadena. 평온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격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패사디나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의 동물을 이용한 의료 실험 중단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들은 학계뿐 아니라 특정 기업을 상대로까지 여론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 실험의 대부분은 무용지물이다. 이와 함께 자행되는 잔인하고 비효율적인 동물 실험 또한 중지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 세인의 주장입니다. 동물 실험을 성공적으로 거친 의약품의 92%가 사람 대상의 임상 실험을 통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물보호협회 측은 덧붙입니다. 현재 실험용으로 갇혀있는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영장류는 미국에서만 약 16만 마리, 지난 2010년에만 약 19억 달러의 예산이 세금에서 지원돼 동물 실험에 쓰여졌습니다. Most, if not all experts like me, realize that this is the kind of research that is in the past. The future is different for this sort of research and it should end. 19세기 중반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가 시작해 학계 전반으로 퍼진 동물 실험. 그동안 실효성과 동물 학대의 논란은 계속되어 왔고 160여 년이 흐른 지금 동물 실험을 대체할 기술이 발달됐다는 설명입니다. Now they have a new technique called organs on a chip where they can actually duplicate the functions of an organ on a computer chip. And very soon they will be able to do that with an organ system. So you'll have the heart, the lungs, the kidneys, the liver functioning together on a computer chip. 동물 보호론자들은 UCLA 대학이 동물 실험 중 연방 동물보호법을 어겨 19건의 경고를 받았고 사실상의 동물 학대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강조하며 동물 실험 또한 철저한 관리하에 진행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실험에 쓰이는 동물은 약 5억 마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험은 대학 병원뿐 아니라 제약회사와 화장품 회사, 그리고 식품 회사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동물 실험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학계만이 아닌 산업 전반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콜로라도주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에서 관광객 2명이 번개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에 번개주의보를 내리고 하이킹도 금지시켰습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콜로라도주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지난 주말 2명의 관광객이 번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을 긴장시키는 이유는 이들 2명이 다른 장소에서 이틀에 걸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의보가 내려졌고 하이킹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To have 2 people killed by lightning on 2 sequential days is extremely uncommon. 관광객 2명은 모두 산책을 하는 도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Like something hit me in the head and I lost my vision and hearing for a solid 10 seconds. Kind of assessed the situation there and went over to the man that was down and started doing CPR on him until help came. The t-shirt and stuff was burned from the lightning, but 연방 기상청은 미 전국적으로 11명이 번개로 인해 희생됐는데 사고 발생 시기는 보통 6월에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이틀간에 걸쳐 2명이 별도의 사고를 당하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 측은 이 기간 동안에는 나무들이 적은 고지대 산책을 피하고 특히 오후 12시 이후에는 로키마운틴 인근에서 하이킹을 하지 말아줄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의 퀸즈 지역은 한인뿐 아니라 서민들이 많이 거주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 기업형 대형마트들의 입점 규제가 풀리면서 소규모 한인마트의 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명욱 통신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퀸즈 우드사이드 지역에 들어선 기업형 대형마트의 수는 10여 곳. 높은 할인율과 다양한 상품 구성을 무기로 골목 상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선한 제품과 저렴한 가격, 무엇보다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프로모션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또 산 이유도 프로모션한 것도 산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제품 같은 거, 계란이라던가 이제 요거트나 우유 사러 올 때는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스몰 그로서리는 집하고 가까워서는 좋은데요. 우선은 크레딧 카드 미니멈이 있고요. 비좁은 도로와 서민 아파트들이 촘촘히 들어선 퀸즈 지역.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동안은 대형마트 입점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 2년 전부터 일부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대형마트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 동네에서 30평 규모의 슈퍼를 운영해온 한인은 요즘 매출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매상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아무래도 줄죠. 한 번에 많은 대량의 구매를 할 수 있어갖고 아무래도 물건 구입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지. 저희 같은 스몰 비즈니스는 그때 하루하루 필요한 양을 사서 쓰니까 가격 면에서 무지하게 차이 나는 거죠. 낮은 도매 가격 확보가 가능한 대형마트. 소형마트들은 품목별 마진율이 같더라도 소비자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상가 렌트비와 인건비도 소형마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한때 한인 소유의 스몰 비즈니스가 질비했던 뉴욕 퀸즈 지역. 메가스토어의 등장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한인 업소를 찾는 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최명욱입니다. 미주 지역 KBS 특파원들의 현장 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뇌를 파먹는다는 듣기에도 끔찍한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9살 소녀가 이 바이러스로 숨졌는데요. 감염이 될 경우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태서 뉴욕 특파원입니다. 나흘 전 사망한 9살 소녀 할리 유스트. 사망 원인은 아메바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사람의 뇌세포를 파먹는 것으로 알려진 아메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You're more likely to die from drowning than you are to ever from dying from this organism. It's like a 1 in a billion. This girl was a 1 in a billion. 문제의 아메바 바이러스는 호수나 강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소녀 역시 물놀이를 즐겼고 발병 직전에도 집 근처 호수에서 수영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는 데다 치사율은 90%에 이릅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감염이 공식 확인된 132명 가운데 생존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Kind of shocking. It's one of those things you don't really think about until it happens. 미 질병통제국은 루이지애나주에선 상수도에서 문제의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아메바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뇌 조직을 파괴한다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물놀이를 할 때 코마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니켈이 포함된 물체를 장시간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장시간 접촉해 피부 발진에 걸린 어린이 환자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아이패드 케이스 코팅에 사용된 니켈 성분 탓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11살 소년이 온몸에 발진이 나면서 심한 가려움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질 때도 있었는데 연고를 발라도 낫질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6개월 넘게 소년을 괴롭힌 발진 원인이 니켈 알레르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의료진은 소년이 손에 들고 살다시피 했던 2010년 나온 1세대 아이패드에 주목했고 케이스 코팅에 니켈이 사용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아이패드에 커버를 씌우고 식이요법을 병행한 지 5개월, 소년의 증상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료진은 흔히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 케이스 코팅이 니켈 노출을 증가시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진은 니켈을 코팅에 사용하는 일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장신구, 안경테, 지퍼 등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패드 제작사인 애플은 이번 연구 결과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미국에서 알레르기로 피부 검사를 받는 어린이들 가운데 니켈이 원인인 경우가 10년 전 17% 정도에서 현재는 25%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가자 지구를 점령하던 이스라엘군이 지난 2005년 8월 철수한 뒤에 2008년과 2012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빚어져 수많은 사상자가 났는데요. 지금 다시 피해 보복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는 팔레스타인 측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곳곳이 폐허가 된 가자 지구. 해군 특수부대까지 가자 북부에 첫 진입하는 등 이스라엘군의 일방적인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된 목표는 하마스 군사시설이라지만 이슬람 사원과 장애인 보호시설 등도 폭격을 받았습니다. Specifically, we are targeting the infrastructure, the rocket launchers, the leadership of these terrorist cells. 무차별적 공습에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피해는 계속 늘어 사망자가 170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1,200여 명이나 됩니다. 한 병원에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온 인권활동가 8명이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방패로 나서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They have built a human shield around the hospital to protect the hospital from.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반이스라엘 시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도 가자지구 공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독일, 이집트, 터키 등 여러 나라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런 국제적 압박에도 이스라엘은 추가 공습을 예고했고 이를 피해 팔레스타인 주민 17,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시티그룹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0원 6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